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요. 축구복인데? 축구 양말 무릎 보호대. 안에는 나시. 전 이거 입고 축구해요. 그래서 가서 이거를 벗어요. 나시예요. 잘 지냈어요, 여러분? 미안해, 너무 오랜만에 등장했죠? 탔다고? 아, 지금 좀 어두워서 그런 것 같아. 내가 탄 거 본 적 있어? 아, 안 탔다니까요? 짜란. 나 안 탔어. 안 탔어. 저는 잠깐 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시간이었지만 좀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슬럼프 아닌 슬럼프? 그래서 조금 뭐 여러분들께 못할 짓이었지만 좀 멀어져 있어 보고 싶었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좀 필요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일을 쉬었지 좀 바쁘게 지냈어요. 수업도 하고 수업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요즘에 완전 운동선수의 삶을 살고 있어요. 비록 덩치는 작아졌을지언정 몸 상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유산소를 많이 해가지고 축구도 하고
운동하고 축구하고 운동하고 또 밤에 또 운동하고 이런 날이 많았었어가지고 제가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좀 말라졌어. 얼굴도 완전 뾰족해지고. 얼굴이 좀 뾰족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73kg, 72.5, 73kg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뭐 몸이 좀 탄탄해진 느낌이에요. 지금 얘가 좀 꽉 조여서 그렇지. 하하. 홍석이 형, 홍석이 축구 얘기했어? 일단은 축구화 안 사준 거는 팩트. 근데 일단 홍석이 형이 간절하지 않았어. 간절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멤버 아니었으면 자격 미달이었어. 추천 제가 몇 개 보여줬어. 제가 딱 정식으로 홍석이 형 이거인 것 같아요만 안 했지.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보여줬었어. 예.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 그래 저도 알려주고 싶은 이 끌어오르는 마음이 없었나 봐.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저 나름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축구를 사랑해야 돼. 축구를 맞아. 추억 수집에서 추억 컬렉터에서 끝나면 안 돼. 취미가 축구가 돼야 돼. 취미가 추억 쌓기가 되면 안 돼. 뭔가 이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이 없었다랄까? 왜냐면 저희 팀이 꽤나 수준이 좀 있어요. 꽤나 본의 아니게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 팀은 아시다시피 몸싸움 하면 안 돼. 몸싸움 하면 안 돼. 근데 홍석이 형은 그날 꽤나 공격적이었어. 마치 드디어 이 헬스인 생활에 증명을 할 때가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형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나 본의 아니게 있었나 봐. 지금 진호 형도 되게 성실하게 실력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3주째 나오면서 보여. 눈에 보여요. 이제 좀 이 보는 거 말고 움직이는 축구에 좀 적응을 하는 게 보여요. 회태기 형은 애초에 잘했어. 회태기 형은 지금도 거의 준 에이스예요. 일단 펜타곤 서열 무조건 영순위.
무조건 영순이.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팀에 회태경보다 잘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원래 저희 팀에서 저랑 우석이가 깍두기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오늘 저희 축구만이 살길 회원 수가 2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복 제작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가 디자인을 뽑아 놓은 상태고요. 이제 업체 알아보고 그리고 살 사람들 명단 좀 받고 등번호 정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예. 유니폼이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요. 축구복인데? 축구 양말 무릎 보호대. 안에는 나시. 저는 이거 입고 축구해요. 그래서 가서 이거를 벗어요. 나시예요. 잘 지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너무 오랜만에 등장했죠? 탔다고? 아, 지금 좀 어두워서 그런 것 같아. 내가 탄 거 본 적 있어? 아, 안 탔다니까요? 짜란. 나 안 탔어. 안 탔어.
저는 잠깐 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시간이었지만 좀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슬럼프 아닌 슬럼프? 그래서 조금 뭐 여러분들께 못할 짓이었지만 좀 멀어져 있어 보고 싶었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좀 필요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일을 쉬었지 좀 바쁘게 지냈어요. 수업도 하고 수업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요즘에 완전 운동선수의 삶을 살고 있어요. 비록 덩치는 작아졌을지언정 몸 상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유산소를 많이 해가지고 축구도 하고 운동하고 축구하고 운동하고 또 밤에 또 운동하고 이런 날이 많았었어가지고 제가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좀 말라졌어. 얼굴도 완전 뾰족해지고. 얼굴이 좀 뾰족해지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73kg, 72.5, 73kg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조금 뭐 몸이 좀 탄탄해진 느낌이에요. 지금 얘가 좀 꽉 조여서 그렇지. 하하. 아, 홍석이 형, 홍석이 축구화 얘기했어? 음, 일단은 축구화 안 사준 거는 팩트. 근데 일단 홍석이 형이 간절하지 않았어. 간절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멤버 아니었으면 자격 미달이었어. 추천 제가 몇 개 보여줬어. 제가 딱 정식으로 홍석이 형 이거인 것 같아요만 안 했지.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보여줬었어. 예.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저도 이 그 알려주고 싶은 이 끌어오르는 마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좀 저 나름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축구를 사랑해야 돼. 축구를 맞아. 추억 수집에서 추억 컬렉터에서 끝나면 안 돼. 취미가 축구가 돼야 돼. 취미가 추억 쌓기가 되면 안 돼. 그 뭔가 이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이 없었다랄까? 왜냐면 저희 팀이 꽤나 수준이 좀 있어요.
꽤나 본의 아니게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 팀은 아시다시피 몸싸움 하면 안 돼. 몸싸움 하면 안 돼. 근데 홍석이 형은 그날 꽤나 공격적이었어. 마치 드디어 이 헬스인 생활에 증명을 할 때가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형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내가 본의 아니게 있었나봐. 지금 진호 형도 되게 성실하게 실력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3주째 나오면서 보여. 눈에 보여요. 이제 좀 이 보는 거 말고 이 움직이는 축구에 좀 적응을 하는 게 보여요. 회태경은 애초에 잘했어. 회태경은 지금도 거의 준 에이스예요. 일단 펜타곤 서열 무조건 영순위. 무조건 영순위.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팀에 회태경보다 잘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원래 저희 팀에서 저랑 우석이가 깍두기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오늘 저희 축구만이 살길 회원수가 2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복 제작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가 디자인을 뽑아 놓은 상태고요. 이제 업체 알아보고 그리고 살 사람들 명단 좀 받고 등번호 정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네. 유니폼이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팀복 그냥 이런 거 딱 달라붙는 거. 고민이에요. 맞아, 나 여러분들한테 그거 물어볼라 했었어. 그래서 일단은 최근 경기 때 저 좀 괜찮았습니다. 제가 가마차기가 이렇게 툭 때리면 이렇게 공이 약간 휘는 느낌인데, 탁구할 때 이렇게 치면 공이 이렇게 휘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운동할 때도 연습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최근 경기에서 가마차기로 골을 넣었어요. 2골 넣었습니다. 최근에 2골 하고 롱패스로 어시스트 하나 만들었었어요. 저도 좀 믿기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하이라이트는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2주 연속골은 최초여가지고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축구를 해도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행복하고 마음에 들어요. 이제는 저도 밥값을 합니다. 깍두기에서 탈출해가지고. 축하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한번 골을 넣고서 세레모니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무릎 세레모니를 딱 하려고 달려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릎 세레모니를 하면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땅바닥에서 굴러가지고 좀 김새긴 했는데, 아무튼 열심히 안 다치게 축구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꽤 열심히 하고 있고, 러닝도 하고 있고, 영어도 배우고 있고, 연기도 배우고 있고, 요즘에 발성 수업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제 포지션은 주로 수비나 좀 수비랑 미드필더 사이에 그 연결 구다리 해주는 그 역할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너무 진지하지 않게. 진지하고 싶지 않아. 진지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풋살이어가지고 축구 포지션이 의미가 없는데 주로 따지면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번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지금 후보가 4개 있거든요. 4개? 뭐 있냐면 4번, 6번, 8번, 14번. 4번, 6번, 8번, 14번. 아, 고민이 아직 못 정했어. 딱히 의미는 없고요. 그냥 제가 선호하는 포지션의 대표 번호긴 해요. 4번 느낌은 제가 보통은 이제 수비수랑 미드필더 왔다 갔다를 하거든요. 그래서 센터백 번호기도 하고 가끔 미드필더 번호기도 해요. 그리고 6번도 같은 느낌이에요. 6번도 이제 수비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8번은 약간 미드필더 느낌인데 8번은 좀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멋있는 미드필더 8번이 많아서 뭐 램파드라는 첼시 레전드 선수도 있고요. 토니 크로스라는 멋있는 사람도 있고 약간 보통 이제 패스 마스터 플러스 좀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보통 8번을 줘요. 한국 국가대표로 치면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일대의 이강인 선수를 보통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죠. 그리고 14번은 뭔가 멋있어. 그냥 약간 낭만의 번호예요. 좀 수비형 미드필더 잘하는 사람들 중에 14번이 꽤 많았어요. 사비 알론소 선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카세미로라는 선수도 있고 뭔가 14번은 굉장히 낭만 있는 번호예요. 티에리 앙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 7월 11일에 고신한 픽은 8번 아니면 14번이거든요. 그냥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8번이 뭔가 저 같아요. 8번 멋있어. 8번 솔직히 좀 멋있긴 해. 저도 8번 아니면 14번. 4번도 멋있어. 6번도 멋있어. 모르겠다. 아무튼 나중에 또 업데이트 사항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디자인은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정리가 되면은 그때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보여드리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냥 거의 이거랑 같은 디자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나이키가 이쪽으로 옮겨 있고 이게 검은색인 디자인이에요. 그냥 올검. 네, 저의 취향 100% 저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그 추리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그 축구방 멤버들한테 던졌는데 어느 게 더 좋은지 근데 이게 더 다 괜찮다 해가지고 일단 이거로 진행을 하는 걸로. 근데 아마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니야, 다 마음에 들어 했어. 보여줘? 이렇게 아이씨 이런 식. 그래서 이게 등번호예요. 이거 나이키 위에 있는 게 등번호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지까지 괜찮죠? 괜찮다니까. 저 고신원이에요, 여러분. 미적 감각은 의심하지 말라고. 딱 이 핏이에요. 이거랑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딱 이런 거지. 여기에 이제 여기 번호 생기는 거고, 딱 이제 여기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옆으로 가고 여기에 이제 보통 이쪽에 마크가 달려요. 여기 위에 번호. 여기 이게 나이키. 괜찮죠?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이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마크 위에 나이키 위에 이제 이 번호가 새기는 거예요. 8번이든 14번이든 뭐든. 완전 헥스판. 제가 나중에 뭐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또 공유해 줄게요. 소스 공유해 줄게요. 여러분들 만들어서 입고 다니세요. 지금 더워. 이거 지금 입으면 더워요. 그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반팔할까요, 긴팔할까요 했는데 다들 이제 또 몇 개월만 있으면은 시원해진다 해가지고 긴팔로 하자 해서 저도 긴팔이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시에다가도 새기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가도 새길 수 있거든요. 이거 땀 흡수 되긴 해요. 약간 수영복 같은 재질 모르겠다. 아무튼 사실 저는 요즘 그냥 반바지에 나시 입고 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딱 이렇게 입고 가가지고 이거 벗고 합니다. 엄청 얇은 수영복 모르겠어. 아무튼 그 언더아머 그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운동할 때 입는 거 딱 그 재질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브이로그는 아직 찍을 생각 없습니다. 왜냐면 저 펜타곤만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애매해요. 찍는 건 좋은데
저도 너무너무 컨텐츠 찍고 싶은데, 근데 이제 컨텐츠 하나 제작하려면은 걸려있는 회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다가 지쳐서 포기할 것 같아. 아무튼 제가 우석이한테 좀 영업 좀 해오라 했거든요. 라디오에서. 소식이 없네. 이 축구만이 살기도 라디오의 유산인데. 아무튼 영입은 제가 한다는 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식이냐면은 요즘에는 제가 이제 라디오도 안 하고 뭐 사람들을 잘 안 만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주변 멤버들이 친구들 데려와요. 게스트로 데려와요. 그러면 이제 축구 몇 번 하다 보면은 대충 성격이 나와. 성격이 보여. 성향이. 그러면은 조금 너무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계속 지켜봐요. 한 2시간이니까 맨 처음에 딱 안정하고 지켜보다가 그러다 좀 이 사람 좀 즐겁게 차는데 이러면은 고민하다가 옆에 사람한테 슬쩍 물어봐요. 어떤 거 같아? 형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슬쩍 가가지고 이제 개인 면담을 하죠. 혹시 팀 있으세요? 자주 차세요? 혹시 팀 없으시면 저희 단톡방 있는데 들어오실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야금야금 모으다 보니까 이제 20명 된 거예요. 네,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예민해. 이 부상에도 너무 예민하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공격적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과몰입하냐. 과몰입하면 안 돼. 항상 이 내재돼 있어야 돼. 다쳐도 안 되고 다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내재돼 있는데 축구를 즐기는 사람. 네. 근데 홍석이 형은 언제든 놀러 와도 되죠. 맞아요. 영호 형이 인스타에 올렸어요. 왜? 밥 먹었어요. 끝나고 고기 먹었어요. 언제든 놀러 와도 돼요. 홍석이 형은. 홍석이 형 탈락 아니에요. 아직 뭐 해보지도 않았어요. 축구를 뭐 해봐야지. 그래도 멤버인데 당연히 같이 해야죠. 제가 이제 만약 홍석이 형이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잘 홍석이 형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풋살하고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경기장에서 금지한 데도 너무 많고 풋살아 없으면은 못 뛴다는 데도 많고 그리고 다른 신발 신으면 너무 위험해요. 가뜩이나 요즘에 계속 비 와가지고 엄청 미끄럽거든요. 다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반 신발 신고 오면은 한 1분 30초에 한 번씩 미끄러지지 않을까요? 보통은 거기서 다치거든요. 저희도 지금 역사상 오피셜 부상자가 딱 한 명 있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다쳤거든요. 혼자서.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임은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다. 우리는 이 축구장을 나가는 순간 다시 우리의 본업이 시작된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솔직히 이제는 잘하고 싶어요. 우리 팀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큰데, 근데 이제 아무렴 다치면 무슨 상관인가. 이거 매주 풋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건데 얼마 안 되지만. 맞아요. 몸싸움 안 돼요. 그거를 봐요. 그러니까 몸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 어깨싸움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어쨌든 뺏고 뺏기는 그 게임이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은 대충 이 사람이 상대방을 신경 쓰는구나 안 쓰는구나 보이는 게 이제 발의 깊이랄까? 그게 느껴지는 게 있어. 뭔가 신경 쓰는 거랑 이 공만 생각하는 그 발의 깊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겠다.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상대팀 요즘에는 저희가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저희끼리 자체로 돌리고 있어요. 네. 뭐 사실 제가 이제 저기 그 어디 가야 돼가지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안해. 내가 또 축구 얘기만 했네. 축구 얘기만 했어요. 광일은 저희 팀 아니에요. 광일은 팀이 있어. 근데 제가 광일네 팀이랑 같이 하는 걸 좋아해서 엄밀한 이제 광일이랑 그 상엽이 형이랑 같이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자주 가는 건데 그 실제로 한 번 붙어본 적도 있었어요. 축구만이 살 길이랑 광일 팀이랑 붙어본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최근에도 한번 봤습니다. 축구하면서. 연예인 리그를 치면 충만사는 아직 더보기 리그야? 아니요? 따지고 보면 아마추어 리그? 아직 등록을 안 한 아마추어 리그랄까? 왜냐면 꽤나 저도 몰랐는데 제 조건이 은근히 까다롭더라고요. 일단 선출이면 안 돼. 선출 안 돼요. 딱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했으면 돼. 축구부 했으면 되는데 중학교 때까지 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선수들은 아직도 안 돼. 뭐 와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참교육 좀 해주시면서 뭐 알려주는 건 너무 감사하지. 근데 이제 너무 높아. 너무 적당히 높으면은 제가 이제 따라가는 맛이 있거든요. 너무 높으면은 이게 약간 허탈하더라고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더라고요. 예. 난 진짜 저는 이제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건데 그냥 게임이랑 똑같아. 스트레스 풀려고 이제 즐기는 건데 스트레스 받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 막 예를 들어서 뭐 댄스 경연대회 나갔어. 근데 거기 참가자로 키노가 나왔어. 근데 이제 기분은 좋잖아. 왜냐하면 키노 춤추는 거 보고 싶기도 했었고
뭔가 내가 근데 이 사람이랑 뭐 배틀을 해볼 수 있다니 어차피 1등은 키노인 거잖아. 그냥 약간 그런 뭔가 이 넘볼 이 깰 수 없겠다는 그 압박감이라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키노랑 같이 춤대회 나오는 건 너무 영광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키노를 이기겠어? 약간 이런 마음. 아 절대 내가 1등은 될 수 없구나. 이런 마음. 알겠죠 여러분? 딱 축구 선수 할 때 선출분들 만나면 저는 딱 그 기분이에요. 그런 건 또 재밌어. 선출분들이랑 같은 팀을 해서 상대 팀을 박살내는 거는 재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노랑 여러분이 춤의 그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만 또 막상 키노랑 같은 팀으로서 대회를 나가면 또 든든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이제 1대1로 이제 맨투맨으로 붙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허무하게 지고 싶지 않아. 지는 거는 괜찮은데 허무하게 지고 싶지 않아. 2시간 동안 계속 끙 하다가 집에 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좀 이게 어쩔 수 없이 애매해지더라고요. 계속 뭔가 그런 수준 차이가 나면은. 그래서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18명이 모였다 이러면은 제일 비슷한 스타일 수준에 맞는 3명씩을 묶은 다음에 그러면 총 6그룹이 나오잖아요. 그 셋이서 가위바위보를 해. 그러면 1등 팀, 2등 팀, 3등 팀 딱딱 나누면은 2시간 동안 엄청 박진감 있게 돌아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리즐리 형이 제안을 해줘가지고 그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초창기 멤버로서 실력을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쪼개지는데 저는 계속 혜택이 형이랑 같은 팀이었어요. 우석이랑 한 번도 같은 팀이 돼본 적 없고 진호 형이랑은 한 번 같은 팀, 한 번 다른 팀. 네. 아무튼 번호 14? 14 괜찮죠? 14번 아니면 8번 할 것 같아 제 생각에도. 그리고 뭔가 두 자리 숫자가 좀 더 멋있을 것 같기도 해요. 디자인상.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8번이 너무 매력적인 숫자야. 네, 아무튼 뭐 제가 한 5분 뒤에 가야 되거든요. 뭐 또 축구 얘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이강인 선수 오피셜이나 아니면은 뭐 조규성 선수 이번에 얘기 그 오피셜 뜬 거랑 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아 맞아 조규성 선수 미트윌란 오피셜이 떴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분노? 슬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 미트윌란이라는 팀이 뭐 리그 유럽 전체로 봤을 때 덴마크가 막 엄청 막 상위 랭크에 있는 팀은 아니죠. 근데 미트윌란이라는 팀을 제가 왜 알고 있냐면 가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도 나오는 팀이고 그 지금은 아마 컨퍼런스 리그라고 그 총 3단계가 있어요.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그 컨퍼런스 리그의 예선전을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구단이 정성을 들였냐.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많이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월드컵 끝나고 한참 막 이제 뭐 독일로 간다, 뭐 영국 2부 리그로 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뭐 마인츠에서 뭐 40억을 제의를 했다 많았는데 그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컨디션이. 그래서 본인이 거절을 하셨었다고 들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잉글랜드 2부 리그 뭐 와포드에서도 오퍼가 왔었던 거고, 그 이제 미트윌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퍼가 왔었던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예요. 나도 어쨌든 내가 축구 선수로서 새로운 대륙에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똑같은 게 대학교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거랑 갑자기 유학 가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거랑 또 이 적응과 이 문화의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와포드, 뭐 제가 듣기로는 와포드에서도 제의를 한 건 맞는데 되게 좀 그냥 우리는 조규성 선수라는 선수가 필요하긴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이제 미트윌란에서는 너무 필요하다, 제발 했던 거예요. 제발 와주세요 했던 거예요. 당신은 뭐 이런 플랜, 당신에 대한 우리의 플랜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당신이 와주신다면 우리가 당신을 적극 기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심지어도 지금 바로 갔잖아요. 왜냐면 덴마크 리그는 한 달 일찍 시작한대요. 당장 다다음 주인가에 개막전을 한대요. 그래서 빨리 와서 우리 플랜에 들어와서 이 적응을 해서 당신을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미트윌란에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정료도 40억이면 정말 나쁘지 않고, 진심의 차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비전의 차이였던 거죠. 저였어도 미트윌란에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제가 만약에 조경 선수의 입장이었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가 맞고. 그리고 요즘에 그 유럽에 있는 스카우터들이 정말 많은 데 퍼져 있어요. 사실 김민재 선수도 터키 상대적으로 이제 좀 뭐 막 유럽에서는 뭐 중위권 정도 되는 터키에 있다가 이탈리아로 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유럽권 대회에도 계속 비추는 팀이 맞고, 미트윌란이라는 팀이 딱 봐도 그 미트윌란이라는 팀에 뼈를 묻을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5년 계약은 맞는데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바이아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의 그 42억 이적료 정도라면 다른 유럽 상위 구단에서 충분히 그냥 지를 만한 금액이에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뭐 500억에 영입해서 싸다는 선수가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아스날로 올려는 뭐 데클란 라이스라는 선수 있는데 그 선수는 1700억에 막 살려고 막 하는 데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도 300억이었잖아요. 이적료가 엄청 싼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 나이대에 그 정도 활약상에 300억이면 파리 생제르맹은 진짜 거저거든요. 그래서 주경 선수가 만약에 거기서 정말로 활약을 한다면 더 상위 리그로 이적하는 데 있어서 이적료는 막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너무 잘 갔다고 생각을 해요. 주전으로 뛴다면.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컨퍼런스 리그라는 세 번째 상위 그 대회, 유럽 대회 예선전을 시작하는데, 그거에서 승리를 해서 진출을 하면 이제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신기하게 축구는 계약이 엄청 디테일해가지고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야 뭐 알 수 있고. 근데 아마 이적료 42억에 이적한 선수라면 나중에 이적할 때도 막 엄청나게 큰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왔다. 그 이강인 선수 주전 가능성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스쿼드라면은 해볼만하다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이제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돈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르나르도 실바라는 맨시티의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루머이긴 한데 근데 그 베르나르도 실바라는 선수 스타일이 이강인 선수랑 꽤나 겹칩니다. 이강인 선수랑 꽤나 겹치고 그 현실적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면 이강인 선수의 상위 호환 버전이에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목표로 잡아야 될 선수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선수가 온다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이 그 항상 상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소화해야 될 대회들이 많아요. 소화해야 될 대회들이 많아요. 리그도 있고 컵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이 세 개를 병행한다는 게 어떤 클럽이든 쉽지 않아요. 어떤 클럽이든 쉽지 않고 레알 마드리드도 쉽지 않고 맨시티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러다가 미끄러진 거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당장 이번 시즌에 완전 1구는 아닐 수 있다. 근데 충분히 증명 가능한 인재이고 자원이고 그리고 일단 이강인 선수 가장 장점이 멀티플레이어잖아요. 오른쪽 왼쪽 윙이랑 중앙 공격수랑 중앙 이 메잘라라고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는 이렇게 올라갔다 오는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있거든요. 그 롤을 다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베르나르도 실바가 안 온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봐요. 이강인 선수의 요즘 폼이라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안 오면 최고죠. 왜냐면 우리는 나 솔직히 파리 생제르맹 관심 없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갔잖아. 관심이 이제 가는 팀이라고 토트넘처럼. 우리는 이강인 선수만 보니까 당연히 베르나르도 실바가 안 와야죠. 근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파리 생제르맹을 한 클래스 더 높여준 선수예요. 사실 엄청난 에이스예요. 베르나르도 실바는. 지금 제가 최근에 들은 루머는 사우디랑 경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우디에서 연봉을 700억을 불렀대요. 연봉 700억이면요 여러분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예상 이적료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그거를 매년 준다고 해서 좀 흔들리고 있다까지만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르나르도 실바 사우디 가거나 맨시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맨시티에서 나가도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건 첼시의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분들이 한 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첼시도 구제해 주셨거든요. 우리 축구판에서는 사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버지 사버지. 저에게도 또 좋은 기억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결국에는 첼시가 잘해야 된다. 아무튼 정말 한국 축구의 이름 네임밸류만 보면 진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즐기세요. 아무튼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나 이렇게 풀로 축구 얘기하다 갈 줄 몰랐어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축구 얘기 이제 토해놓고 가가지고 제 기분은 매우 좋고요. 여러분들의 축구 그런 지식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사진 찍어서 위버스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뭐 언젠가 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좀 자주 찾아오도록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갈게요. 바이바이.